이제 본문 두 번째고요. 본격적으로 필자의 이태리 여행이 나오는데 이게 여행기다 보니까 이야기의 순서와 흐름 잘 보도록 하세요. 세부 내용이라고나 하는 문법도 문법이지만 자, 출발하겠습니다. Rome, 로마는요 was like a giant museum to me. 내게는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인데 여기서 like 이 부분은요. like냐, alike냐 어법 문제로 많이 물어보고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alike는 뒤에 목적어를 끌고 오지. 자, 바로 뒤에 명사라고 할게요. 명사를 바로 끌고 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like는 전치사니까 바로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like가 맞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like는 보충하는 말, 보어로만 쓰이기 때문에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상황에는 안 쓰입니다. 뜻은 비슷해도요. 자, 계속 갑니다. We began our sightseeing. 우리의 관광을 시작을 했는데 내용 잘 보세요. 내용 조심하셔야 됩니다. 콜로세움에서 관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콜로세움이에요. 내용 주의하시면서 계속 갑니다. Nowadays, 자 요즘은요, we can only see a part of 어떤 부분만 볼 수 있는데 what was once the greatest structure. 한때는 이때 once는 한때는 정말 위대했던 건축물이었던 것의 한 부분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in the ancient world, 과거에 고대 이 시대에서 정말 위대한 건축물이었었던 것의 한 부분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내용 잘 보시라고요. 전체를 볼 수 있다. 일부만 볼 수 있다. 콜로세움이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일부는 좀 소실되고 했으니까요. 문법 정리할 게 있는데요. 지금 동그라미 쳐놨는데 우리가 what은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두 가지 조건 좀 기억하시자고요. 첫 번째는 앞에 명사가 없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네요.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도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됩니다. 빠진 채로 동사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what이 맞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요즘은 우리가 한 부분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위대했던 건축물이었던 것의 한 부분만을 볼 수 있습니다. It amazed me. 자, 그것은 나를 참 amazed,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amaze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능수동 이게 아니라 지금 동사로 쓰인 거예요. 놀라게 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험제가 나올 수 있겠죠. was amazed 이렇게요. 그럼 판단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능수동의 대상은 이렇게 하게 되면 놀라게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놀라게 됐다. 그럼 여기서 능수동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것은 누군데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를 지칭하는 가주어 진주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놀라게 된다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이러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죠. 알겠죠? 능수동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감정의 변화 잘 보세요. 콜로세움이구나 하고 끝이 아니라 야, 참 놀랍다 한 거예요. 자, 뭘 생각했더니 놀란 거냐면요. To think that people, 사람들이 could build, 이렇게 건축할 수 있다는 걸, 지을 수 있다는 걸, such a structure, 그러한 건물을요, such a structure, 그러한 건물을 without modern construction equipment, 현대적인 건설 장비도 없이, 이야, 여기 서치는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내가 놀랐다고요. 필자의 감정 변화, 필자가 놀란 이유,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콜로세움은요, 이제 콜로세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네요. has 80 arcs. 자, 한 80여 개 정도의 아크가 있는데요. 자, through which. 자, 별표 3개. 이번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문법이죠. through which 이 부분이요. 자, 우리가 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포마, 관계, 부사 강의에서 이미 강의 준비해놨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어떤 명사 다음에 우리가 뒤에 문장이 뭔가 빠진 채로 문장의 이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특히 사물의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쓰죠. 그리고 그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진 채로 문장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구조냐면요. 이 which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고 그 뒤에 전치사 다음에 와야 될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문장 구조였던 거예요. 원래 문장이.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로 문장이 끝나게 되면 이 전치사의 의미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좀 애매하니까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전치사를 문장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which는. 즉
which 앞에 써져 있는 전치사, 여기도 throw가 써져 있는데 얘는 원래 위치가 어디였냐면 이 문장의 뒷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뒷문장이 이제 다시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적절한 의미를 가진 관계부사, 이게 특히 장소의 개념이라면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써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hrow which 같은 경우도 한 단어로 바꾼다면요, 네, where,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써줄 수 있고요. 또 맞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where이에요. 관계부사 that으로도 바꿔 써줄 수가 있죠.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약속입니다.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의한 포마 관계부사 강의 있으니까 꼭 이 설명 듣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교수님들이 자꾸 여러분들 틀리게 만들려고 자꾸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시냐면 여기 전치사 다음에 갑자기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거 that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that은 같이 붙여 쓸 수가 없거든요. 알겠죠? 또 하나요. 얘를 원래 자리로 다시 돌려서 전치사하고 문장이 끝났을 때 이 which는요, 흔히 얘기하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을 해도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 학교 선생님이 장난을 치시냐면 그럼 여기 전치사를 끌어당겨놓고 여기다 전치사 끌어당겨놓고 which를 생략해버리는 거 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세요. 이건 또 안 됩니다. 불러왔잖아요. 그러면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다고요.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 방금 했던 말이 처음 듣는 친구들,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어려울 거예요. 인강의 장점이 뭐예요? 2번, 3번 돌려서 확인하세요.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 콜로세움은 한 80여 개 정도의 arc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through which, 그걸 통해서, 그럼 이거 through which를 where로 바꿀 수도 있고 through which를 that으로 바꿀 수도 있고 throw를 뒤로 돌린 상태에서 which는 생략할 수도 있고, 됐죠? 자, 이 관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50,000 people, 한 5천여 명, 5만여 명이네요. 5만여 명의 사람들이 could go in and out,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원래 throw가 생략이 된 겁니다. In 50 minutes, 15분 만에 엄청나게 효율적인 구성인 거죠. As I reached the top of the stairs inside. 자, 내가 이 관객석에, 자, 안쪽에 있는 관객석에 the top, 맨 위쪽에 도달했을 때, 뭐 이런 거는 뭐 디테일한 거지만 reach 다음에는 전치사 안 씁니다. 어디 at 이런 거 안 써요. 그랬을 때 I looked down, 나는 내려다 보았고요. And could almost hear,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관중들의 그런 함성 소리가 막 지금 들리는 듯 했다는 거죠.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데 이번 단어에서 중간중간 또 나오는 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As I reached the top of the stairs, 이 부분을요, 문장 구조상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또 이것도 강의 준비해놨어요. 포마, 관계부사 이렇게요. 강의 확인해 보시고요. 관계부사가 아니라 분사구문이요. 포마, 분사구문이요. 근데 결론을 가르쳐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맥상 이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접속사를 생략을 해주고요. 좀 문장을 짧게 줄이는 중이에요. 그다음 여기 있는 아이와 여기 있는 아이가 반복이 되니까 뭐하러 주어를 2번 써요. 아이는 지워주시고 말 안 해도 알지? 하면서. 그 다음 동사는 이제 2번 쓰면 안 되니까 동사를 ing 꼴로 바꿔서 reaching the top of the stairs inside로 바꿔 써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문장 변환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수지와 나는요, 우리는요, walk along a path. 자, 길을 쭉 따라서 걸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요, leading away, 멀리 벗어나는 건데, from Colosseum, 콜로세움에서 쫙 멀리 이렇게 벗어나는 그 길, 그래서 ing가 꾸며 나오는 거죠. 꾸며주는 거죠. 자,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heard인데, 이게 또 병렬 구조가, 여기 heard와 여기 walked가 동사 1, 동사 2로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막상 시험 문제가 여기다 hearing 하고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여러분 눈에는 이게 ing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된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구조되고 있는, 이렇게 구조 잡힌 겁니다. 자, 나는 수지야 나는 걸었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The sound of a falling water,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소가 전환되는 구조예요. 그럼 이런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위치 문제로 시험지가 출제가 또 많이 되겠죠. 알겠죠? 그럼 콜로세움에서 뭔가 뭐가 분수대가 있나? 가봤더니 we knew instantly, 우린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We were near the famous Trevi Fountain. 아하, 트레비 분수에 우리가 근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콜로세움에서 트레비 분수대로 지금 넘어갑니다. Legend said. 자, 전설에 따르면 A single coin. 자, 여기는 내용 잘 보시고 문법도 보셔야 되지만 내용 잘 보세요. 자, 하나의 동전은 이게 주어고요. Thrown into the fountain. 자, 이 분수대에 던져진, 왜 PP가 나왔나요? 능수동은 대상 잡으라 그랬죠? 동전이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지는 거니까 thrown이에요. 알겠죠? 자, 이 분수대에 던져진 동전 하나는 will ensure, 확실하게 할 겁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 en이 붙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en이 붙으면 뭐 하게 만들다 무조건 동사가 돼요. 그래서 ensure, sure이 확실하니까 ensure,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 return to Rome. 아하, 로마로 다시 return, 돌아오는 걸 확실하게 해준다 라는 거고요. A second coin, 병렬되고 있습니다. 문장이 이게 1번 문장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전을 이제 두 번 척척 던지면 will bring true love,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며 병렬, 그리고 병렬 구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반복되는 어구는 생략해 버린다고요. 여기도 will bring이 있는데 동사가 반복돼 버리니까 이 말을 그냥 동사 부분을 아예 생략해 버리고 주어와 목적어만 그냥 뚝 갖다 던져준 거예요. 이렇게 생략돼 버리니까 놓치기가 쉽죠. 좀 보이나요? 두 번째 동전은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세 번째 동전은 will bring이 말 안 해도 알지 생략된 채로 marriage, 결혼을 가져다 줄 거다. 하하. 그래서 I threw one. 자, 이제 보세요. 나는 동전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럼 내용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왜 하나만 던졌을까요? 아직은 어려서 뭐 진정한 사랑과 결혼 이건 별로 원치 않나 봐요. 바로 이 내용 때문이죠. 내 어깨 너머로 던졌는데 wishing, 바라면서 a return to Italy someday, 언젠가는 이태리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짓궂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다가 은근슬쩍, 여기 지금 본문에는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동전 2개 던졌다, 동전 3개 던졌다로 본문의 내용을 바꾸시고 여길 빈칸으로 물어보실 수 있다고요. 본문 똑바로 이해했는지 묻기 위해서. 아까 봤잖아요. 동전 2개 던지면 진정한 사랑, 동전 3개 던지면 그렇죠. 뭐였죠? 결혼 가져다 주는 거. 이런 것들로 분명히 응용 출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워가지고 달달달 문제 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마무리 갑니다. 근데 마무리가 또 쉽지가 않네요. 이거 문법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그러면서 wishing, 바랬습니다. 자, wish가 여기서 분사구문으로 또 쓰였죠. 여기다 wish냐 wisht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계속 얘기하는 대상 잡아서, 이 대상은 나잖아요. 내가 바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소망하는 거니까 wishing, 능동이요. 자, 그러면서 요 문장, 이 문장, 왕별 좀 달아주시고요. 시험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장 구조입니다. 자, 문법 이름은 가 목적어인데요. 또 준비해놨죠? 포마, 가 목적어라고 검색하시면 이미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확인하시고요. 이런 구조입니다. I found it interesting. 난 그게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it이 뭐냐면 목적어예요.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마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가 주어처럼 목적어 자리에 it을 써버리고 진짜 목적어는 문장 맨 뒤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주어 다음에 자, find라는 동사를 쓰고 이 목적어 자리에 it을 쓰고 이 뒤에 형용사나 명사를 써서 자, 그것이 형용사나 명사하다라고 생각하다, 알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때 find는 찾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형용사 혹은 명사하다, 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요. 라는 걸 알다 이고,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대절이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뒤에 투부정사 형태로도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영장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 it은 이유 알으셔야 되고, 여기다 it을 이렇게 지워놓고 맞니 틀리니 이렇게도 물어보십니다. 여러 가지로도 응용하세요. 구조 모르면 당합니다. 여기다 this 써놓고 맞냐 틀리냐도 물어보세요.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요. 난 그것이 참 재밌다는 걸 알았다 혹은 그렇다고 생각했다인데, 여기서 interesting 자리에 능수동을 물어보십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능수동 항상 대상자 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도 even 이건 중간에 낀 거예요.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wish for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바라다. 단순한 것들을 바란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거나 사랑이라거나 결혼이라거나 와 같은 이런 단순한 것들을 바란다 라는 이 사실이 재미있어 진리가 없잖아요. 나를 흥미롭고 재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시 이런 사실이니까 이런 사실이 나를 재미있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능동 ing를 써 준 겁니다.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두 가지 짚어드렸어요. 첫 번째, 가목적어 자체 이세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니? 이시 여기 that을 지칭한다는 거 알고 있어? 영작 어순 아니면 여기 이세를 다양한 패턴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시거나 두 번째, 여기 interesting 자리에 능수동을 물어보시면서 여기다 능동 써야 되는 건지 수동 써야 되는 건지 문제로도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꼼꼼하게 보시고요. 자, 다음 장소로 이어가도록 할게요.